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매수인의 입장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리자는 2019년 1월 13일 인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A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19일 A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 중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15일 인천 서구 역시 조정대상 지역이죠. 인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B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B주택은요. 양도인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당해 B주택에서 1년 6개월간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당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즉 B주택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세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눌러앉는 조건이죠. 즉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잔금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의 내용은요.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주택이죠. A주택의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 B주택으로 이사 전입신고 기한이 과연 1년 6개월 후인 그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매도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주택이라든가 그 외에 어떠한 이제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당연히 주택을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주택에 그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몇 년간 더 거주하겠다, 앞으로 거주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이렇게 부동산, 즉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가 성사가 되는데요.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많이 접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질의 내용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관계법령 등을 검토해 보셔야 되잖아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같이 보실 내용은요.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조건입니다. 자, 보시면은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3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즉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이외인 경우 현행 10배입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즉 주택 부수토지죠. 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가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어서 남옥에서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복량,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법 제8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도소득세법 제89조 이제 우리가 살펴본 1항의 3호의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이제 두고 있잖아요. 이 요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보시면 1세대 1주택의 범위입니다. 법 89조 제1항 3호 감옥입니다. 자, 법 89조 1항 3호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라고 하면 1세대가 양도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로 속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특례조항이죠. 보시면은 만일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리고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 역시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다 그러면 그때는 2+2입니다. 거주기간 2년 이상 그리고 당해 거주기간 중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특례 우리 지리사항과 굉장히 밀접한 이제 관련을 갖고 있는 근거 법령인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같이 보시면 자 1항에
국내 1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그 주택, 즉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자 같이 보시면, 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자 시행령 154조 제1항 즉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종전주택이죠.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당해 종전주택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양도해야만이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 자 154조 제1항 제1호, 2호 감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요건을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일부가 154조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이제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 잔존한 주택이라든가 부속토지에 대해서 5년 이내에 양도했다 그러면 그때는 해당하는 잔존주택과 해당한 잔존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는 종전주택이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154조 제1항 제1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이제 양도하는 경우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그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제 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1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2호 감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토지라든가 주택과 이제 부수 토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일이라든가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양도하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서 종전에 그 당초 수용되는 이제 주택이라든가 부속토지에 따라가는 걸 맞잖아요. 그 얘기인데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전부 일부가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가 거주기간,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3호가 뭐냐면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사유에 의해서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의 형편, 그리고 질병의 요양이라든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양도하는 경우에 역시 거주기간, 이제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요. 1호가 어떤 내용이냐면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만이 우리가 일시적 1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는데 2호에서는 만약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만일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이제 종전의 주택은 이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지만 신규주택에 대한 그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계약 사항을 이제 따져봤는데 그 신규주택에 대한 그 계약이 당해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계약이 됐고 또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제외를 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관로 속에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종전주택과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신규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시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감옥에서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이제 전입신고를 마쳐야 됩니다. 1년 이내에 그 신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으로 무조건 다 이사를 가셔가지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굉장히 빠듯합니다.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만이 어떻습니까?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신규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한다 그러면 이때는 1년 이내에 이렇게 빠르게 모든 상황이 진척돼야만이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요. 한번 볼까요? 보시면 우리가 2호에서가 하지만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강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봐줄 수 있는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하고요.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에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 갱신된다 그러면 이때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 단서 조항을 제가 왜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요. 당의 오늘 질의사항과 관련된 근거 조항입니다. 즉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매도인과 매수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조정대상 지역 내 종전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매도인과 이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이 조정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떻습니까? 주임법에 의해서 주임법 굉장히 특별법이잖아요. 주임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종료된 1년 후라 그러면은 이때는 다음 강목의 기간을 그렇죠 여러분?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 이사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는데 이 남목의 기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서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는 봐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그 봐줄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 이 단서 조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와 관련돼서 자, 이 상에서 우리가 관계법령 등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소득세법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55조, 소득세법 제89조를 살펴봤는데 이 상의 내용, 자 관계법령 등 근거로 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양도인이 이제 어떻습니까? 매도인이 집을 팔면서 매수인하고 잔금일에 어떻습니까? 임차인으로 임차인으로 자격을 변환하는 거죠. 매도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권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례에서 과연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과연 이 1항에 자 1항의 2호죠. 2호의 이 단서 조항 다만 2호의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냐 없냐 여부입니다. 자 결론은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만일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전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요 여러분 매수인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즉 만일 이 신규주택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임차인과 전소유자 즉 매도인 간의 관계를 인정을 해서 주임법에 의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이 만일 당의 그 신규주택에 대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 매도인과 그리고 전 임차인의 그 관계를 인정해서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그 기간까지는 봐주겠다는
뜻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2호 단서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이 상황을 단서 조항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 즉 안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례인 경우에는 애누리가 없어요. 세법에서는. 이분이 2021년 7월 15일에 만약에 이제 인천 서구에는 이제 비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만약에 이분이 1년 6개월간 이제 전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한 조건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때는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전 소유자가 1년 6개월간 이 비주택에서 잔금일로부터 이제 매도인이 잔금일로부터 1년 6개월간 거주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매수인이 2주택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죠?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겠냐고요. 뭐 A주택을 파는 건 둘째예요. 뭐 A주택은 2021년 7월 15일부터 1년 뒤에 팔면 되는데 이 B주택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사례 이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은 여러분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뭐 주택 가격은 굉장히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천정부지로 쏟고 있고 전세 가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어떻습니까? 주택을 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주택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데 팔아가지고 이제 돈도 필요하고 솔직히 이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일정한 뭐 소득원이 없다 그러면 주택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좀 내가 생활비도 하고 다른데 뭐 애들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목돈이 들어가는 데도 좀 충당을 하고 그러려면 이 주택을 팔면서 내가 임차인으로 이제 다시 놀라는 조건으로 주택을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분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왕왕 발생한 사례인데요. 이때 매수인은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법에서는 확장 해석이라든가 유추 해석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아까 살펴보신 내용이 있었잖아요. 1항 2호의 단서 규정. 다만 잘 보세요.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의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계약서 등에 의해서 명백한 증명서로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한다 그러면 그때는 그 다음 강목의 기간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모두 이사가서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치고 그리고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그 기간을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는 봐주겠다는 뜻인데 여기서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아니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해서 갈아타는 조건으로 이 당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 매매 계약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단서조항, 요 특례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안을 하시고 혹여 여러분이 주택을 매도하시는 건 둘째죠. 매수하시는 분 입장이시라면 정말 여러분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은 유추라든가 확장 해석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눈 하나 감고 뜨는 그 사이에 찰나에 놓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항상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매사에 딱 부러지게 이제 모든 일을 처리를 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를 잠시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항상 어떤 큰 상황이라 그러면 재정적인 이제 그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이제 돈이 좀 많이 목돈이 나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이제 중요한 일을 항상 하실 때는 여러분 항상 생각을 잘 가다듬고 혹여나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 3분 이상을 반드시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사례에서 좀 접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있는 신규주택이죠. 이렇게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때 전입신고 기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